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스팔스 리트리버이고요. 일단 제가 예전에도 많이 발표를 했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리트리버이라고 하면 검색이죠.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관련성이 높은 도큐먼트를 위로 랭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리트리버랑 이제 두 번째 리랭커 이렇게 투 스텝 구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리트리버에서 첫 번째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덴스 리트리버랑 스팔스 리트리버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주로 덴스만 다뤘었는데, 덴스 리트리버라고 하면은 쿼리와 도큐먼트를 신경망을 통해서 덴스 벡터로 인코딩하고 그걸로 이제 내적이나 코사인 유사도 같은 걸 통해서 가까운 문서를 검색하는 리트리버입니다. BPR, E5, DG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팔스 리트리버라고 하면은 이제 정의 자체로만 따지면 고차원 텀 스페이스에서 스팔스랑 렉시컬 시그널의 매칭을 바탕으로 검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예시를 통해서 조금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덴스 벡터로 인코딩을 했다면 이제 그런 덴스 벡터가 아니라 좀 더 스팔스한 벡터를, 그런 벡터를 사용해서 검색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예시로는 TF-IDF, BM25, 스플레이드 등이 있고요. 일단 이 발표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좋은 덴스 리트리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연구도 뭔가 이 방향으로 많이 덴스 쪽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BM25, 스팔스 계열의 BM25도 아직도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BM25가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 자주 쓰이냐. 그래서 이제 BM25랑 스팔스 리트리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TF-IDF가 이런 스팔스 계열의 가장 전통적인 버전인데, 일단 TF-IDF가 즉 단어죠. 단어가 있고 도큐먼트가 있을 때 이 페어 간의 TF-IDF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TF랑 IDF 점수를 각각 계산을 하고 그걸 곱해주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TF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단어가 특정 도큐먼트 안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그 개수를 센 거거든요. TF가 텀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그 개수를 그냥 라이브하게 세서 정수로 이렇게 하나씩 측정을 해줬다라는 거고, IDF라고 하면은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그 코퍼스 전체 여러 도큐멘트들 사이에서 얼마나 드물게 나타나냐를 측정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TF만 계산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is나 더 뭐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도큐멘트들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걔네들을 다 TF 스코어를 높게 줘버리면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TF랑 IDF를 곱해서 점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쿼리와 도큐멘트 페어 간의 스코어를 이런 각 쿼리에 포함된 각 단어들의 TF, IDF 점수를 더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일단 보캐블러리가 저기 6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B1, 첫 번째 도큐멘트가 cat is apple 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도큐멘트의 TF-IDF 벡터가 저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게 값은 그냥 예시로 넣은 거고, 이제 보시면은 cat, it's, apple 이게 각각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컬러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걔네들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스팔스 벡터냐면은 여기서는 보캐블러리가 6개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거의 몇만 개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차원이 몇만 차원인데 그게 실제로 나오는 단어들은 조금 적을 테니까 거의 모든 항이 0이고 몇 개에 대해서만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스팔스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팔스 벡터로 표현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인버티드 인덱스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선 포워드 인덱스부터 설명을 하자면 특정 도큐멘트가 가지고 있는 텀, 즉 단어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포워드 인덱스고, 근데 이제 인버티드 인덱스는 얘를 반대로 특정 텀에 대해서 이 텀이 어느 도큐멘트들에 포함이 되냐 이거를 미리 매핑을 시켜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각 텀에 대해 모든 도큐멘트를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TF-IDF 스코어 계산할 때 밑에 보시면은 시그마 밑에 쿼리에 포함된 단어들에 대해서만 저 점수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할 거고, 그래서 이제 쿼리에 포함된 단어들에 대해서만 그 텀이 포함된 도큐멘트 걔네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모든 도큐멘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인버티드 인덱스 구조를 사용을 하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팔스 리트리버 모델이 가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럼 BM25가 뭐냐? 이제 TF-IDF를 조금 개선한 버전인데요. 일단 수식 자체로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시그마 IDF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TF 함이 저런 복잡한 함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개선했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TF Saturation이랑 Document Length Normalization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줬는데, 각각 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TF Saturation이라고 하면은 일단 원래 이제 TF-IDF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어떤 단어가 어떤 도큐멘트에 한 번 등장한 것보다 3번 등장하면은 그거는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100번 등장했다고 해서 10번 등장한 것보다 10배나 더 중요한가? 또는 뭐 100번 등장한 거랑 97번 등장한 거는 그냥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계속 카운트를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을 좀 적용을 시켜서 조금 수렴하게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보시면 TF-항을 원래는 그냥 개수를 라이브하게 셌다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오른쪽과 같은 수식을 만든 겁니다. 직관적으로 약간 짧게만 해석을 해보면 일단 K1이라는 게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제 이 세츄레이션을 적용하기 전에는 저 개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TF-항 자체도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저렇게 세츄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 F가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K1 플러스 1이라는 특정 값에 수렴을 하게 될 거니까 세츄레이션을 어느 정도 모델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길이에 대해 정규화를 시켜주었는데 기존 TF-IDF 같은 경우에는 문서 길이가 길면은 아무래도 쿼리에 들어있는 단어를 그 문서가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관련 있는 문서가 아님에도 뭔가 엄청 긴 문서가 있으면 우연에 의해서 그런 쿼리에 포함된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었던 건데, 이런 점들을 조금 해결하고 보완을 해주고자 문서 길이에 대해서 정규화를 조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앞에까지 세츄레이션까지 적용한 저 TF를 한 번 더 변형을 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K1에다가 저런 괄호 안에 함을 곱해주게 됐고요. 여기서 B는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고, 저기 average DL이라고 되어 있는 게 평균 도큐멘트 길이입니다. 이것도 한번 직관적으로만 간단히 보자면 저기 절대값 D가 이제 문서 길이잖아요. 이 문서 길이가 저 average DL, 즉 평균 도큐멘트 길이보다 길면은 저기 분수가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저 분모에 있는 괄호 안의 함이 역시 1보다 커지게 되고, 그럼 분모 전체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전체 TF 스코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길이가 길수록 TF 스코어에 페널티를 부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25의 장점으로는 우선 빠르고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학습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exact 키워드 매칭, 즉 특정 단어가 실제로 겹치는 경우에 아주 잘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베이스라인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스플레이드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우선 이런 스플레이드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TF-IDF와 BM25의 Vocabulary Mismatch Problem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어 자체가 겹치지 않으면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쿼리가 Retrieval AI 페이퍼고 도큐멘트가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on Information Search라고 하면 실제로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되게 비슷한 쿼리와 도큐멘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겹치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BM25나 TF-IDF 같은 경우는 이런 문서를 제대로 검색해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레이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고 다만 이제 덴스 벡터를 쓰지 않고 스팔스 구조의 장점, 즉 인버티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유지한 채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큰 틀만 보자면 쿼리와 도큐멘트를 마치 덴스 벡터와 인코딩 하듯이 여기서는 이제 보큐블러리 차원의 스팔스한 벡터로 인코딩을 시키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코딩 시킨 스팔스 벡터로 쿼리와 도큐멘트 간의 쿼리 벡터와 도큐멘트 벡터의 내적으로 유사도를 계산해서 랭킹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스팔스 벡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 input sequence, 여기서 input sequence라고 하면은 쿼리가 될 수도 있고 도큐멘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버트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기 H1 이런 것처럼 그 인베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각 토큰 인베딩 HI들에 대해서 보캐블러리 텀, 즉 그 단어 사전에 있는 단어들 간의 각각의 스코어를 I, J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스코어를 다 계산을 해주는데 그거는 MLM 헤드 수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버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 나오는 그 MLM 헤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직관적으로 MLM 헤드라는 것 자체가 그 토큰이 마스크드 돼 있다고 했을 때 그 마스크된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의 로짓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올 만한 단어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쓰는 거죠. 특정 단어가 원래는 마스크드가 아니라 지금은 채워져 있긴 하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그 로짓 자체가 높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뭔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면 원래 기존 단어와 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큐블러리 텀에 대한 최종 웨이트는 얘네를 이런 로그 세츄레이션 시켜가지고 다 더해줘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저기 웨이트, 즉 그 스팔스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학습이 되냐 버트를 태우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될 텐데 로스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주 보이는 컨트래스티브 랭킹 로스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이제 정규화 항이라고 그 얘네가 이제 스팔스 벡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규화 항 두 개가 없으면 랭킹 로스로만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그냥 덴스 벡터 학습시키는 그 로스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단어들, 예를 들어 뭐 웨이트를 계산했을 때 0.01, 0.02 이런 것들도 0으로 처리가 안 되고 조금씩 다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팔스 벡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학습을 해보니까 덴스 벡터만 나오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거 아닌 단어들은 그냥 다 0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그런 것들을 위해 넣어준 게 이 정규화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식 자체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익스펜션이랑 컴프레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익스펜션이란 이제 원문에는 없지만 관련 있는 텀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즉 그 보캐블러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그 단어 자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겨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컴프레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주화항들이 해주는 역할인데 원문에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텀을 0이나 뭐 낮은 웨이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논문에 있는 예시인데 보시면은 뭐 then you maybe 뭐 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있죠. 즉 0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고 컴프레션을 잘 했다는 거고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위에 보시면 원문에 legs라는 게 있는데 그 expansion 처음에 보면은 leg 이런 비슷한 단어들도 같이 검색을 해올 수 있게 이렇게 웨이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플레이드의 장점은 보캐블러리 미스매치를 완화했고 그리고 BM25보다 단일로는 우수한 성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버티드 인덱스를 그대로 사용 가능해서 앞서 말했던 그 빠른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터프리터빌리티도 댄스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댄스 벡터의 차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해석하기 어려운데 스파르스 벡터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각 차원 하나가 특정 단어 하나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해석하기도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일단 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덱싱 비용이 큽니다. 인덱싱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버트를 태워야 되는데 이제 추론 전에 도큐멘트들에 대해서 다 버트를 태우고 얘네를 스파르스 벡터로 미리 만들어 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덱싱 비용이라고 하는데 BM25는 이런 게 필요 없어서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쓰이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댄스 리트리버랑 역할이 일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플레이드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기존 스파르스 계열의 보캐블러리 미스매치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싶다 이거였는데 어차피 댄스 리트리버가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검색에서 어차피 렉시컬 이런 스파르스한 모델 단일로는 잘 안 쓰이고 거의 댄스 리트리버랑 스파르스 리트리버를 하이브리드해서 검색을 할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어차피 스플레이드가 개선한 그런 장점이 원래 댄스 리트리버가 잘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학습도 필요하고 이런 더 복잡한 스플레이드를 써야 되나 그냥 BM25 쓰면 안 되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BM25가 그 스파르스 계열 중에서는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